권성동이 권영세 아니 뭐야 김문수한테 하는 거 보면은 김상호한테 그렇게 또 세게 안 했나 싶기도 해. 그거에 비하면 대선 후보한테도 저렇게까지 굉장히 안온하게 되겠다. 알량한 후보잖아. 알량한 후보인데 알량한까지 가는데.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쌍권이 지금 김문수를 상대로 너는 알량한 후보야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오늘 오후 4시 반에 레전드야. 국회 사랑제 카페에서 김문수와 한덕수가 다시 한번 만납니다. 이 만남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일단 쌍권이라는 이 권영세, 권성동 이분이 지금 당내 서열로 치면 2등 3위예요. 네. 왜냐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다 그렇지. 대통령 후보 미치고 그럼요. 원내대표 이제 3위로 서열이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저는 정말 간이 배밖에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떤 게 딱 떠올랐냐면 지금 김문수를 뭐 좀 속된 말로 쓰면 지금 거의 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내 기득권을 가지고 박살내고 있는데 전 이게 그 12.12 사태 때 그 보안사령관 그러니까 전두환이 12.12를 딱 일으키면서 최규하 대통령부터 뭐 그때 그 국방부 장관부터 맞아요. 해가지고 싹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극상이죠. 전 이거 거의 군사반란 비슷한 쿠데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이게 당내 쿠데타인데 지금 우리가 쿠데타를 너무 자주 봐가지고 이게 좀 익숙한 게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이대의 난 사법 쿠데타. 거기에 이은 이번에 당권 쿠데타를 또 보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진짜 이 쌍권총이라는 이 별명도 권총이 아니라 거의 이거는 군사 반란군 수준이다. 반란군 당으로 수준이다. 치면 당으로 네,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김문수 후보를 저는 단 한 번도 지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킹문수 막 이러고 있다 이거 제가 이거 버텨야 된다. 네. 이거 정말 이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해산시킬 것도 없이 네. 스스로 당원들에 의해서 해체돼야 된다. 전 그걸 그대로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 오늘 2차 회담도 굉장히 간단치 않을 것 같은 거는 킹 문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 주 수요일에 토론하고 목금에 여론조사 합시다 그랬더니 한덕수가 기도 안 찬다는 듯이 이번 주 11일 내 일요일 안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나 그만둘 거야 이런 겁니다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얘기까지 다 아우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윤상현 의원이 의원 20명이 탈당해서 한덕수 후보를 따로 만들자 당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지금 그 제안을 진짜 지금 개판으로 했어요. 가는구나, 지금 완전히. 예, 그러니까 뭐 위성정당 같은 거는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왜냐하면 무소속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따를 의원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 보수정당의 유구한 역사를 봤을 때. 한번 탈당하면은 또 이게 기득권들이 발동해가지고 맞아요. 저 사람들 네. 또 안 받아주려고 하고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이 당협위원장 차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네.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나가봤다가 찬바람 또 횡횡 부는 건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방금 전에 지금 권영세는 단일화 안 되면은 후보는 김문수로 해야 된다. 나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책임한 또 발언을 했구나.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 지금 김문수가 오늘 어제는 이제 그 저기 김문수 지지자들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이제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후보지 확인 소송을 또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도장 찍어주지 않아도 김문수가 막 도장 찍어가지고 내가 후보요 하고 선관위에 등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덕수로 만약에 단일화로 이렇게 뭐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네. 한덕수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한덕수로 할게 해라고 했다가 가처분 신청 내고 그러면은 기호 2번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게임 끝났다. 김문수가 그냥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한덕수 김문수와 뭐 이 주류파들하고 싸움은 김문수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도 그렇고 나오는 게 좌파식 게릴라 전술에 당했다. 고문도 버틴 사람이다. 뭐 이 얘기를 막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권성동이나 이 권영세 이 두 분은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진짜 형사처벌도 받을 것 같아요. 맞아. 완전히 네.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있는데 장관이 대통령 싫다고 대통령 지금 몰아내고 있는 걸 똑같은 거예요. 맞아.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럼 경선 왜 했습니까? 공고 왜 했습니까? 아니 제가 오늘도 가보니까 안 지웠더만요. 5월 3일에 황우여 직인 찍혀가지고 대선 후보 김문수 공고했더라고요. 이미 공고도 했는데 아니 공고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지. 그 선관위에다가 이 도장 안 찍는 거는 마치 비유하자면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 몫을 임명 안 하려고 버텼던 그 수준의 권한인 거. 이거는 뭔지 알겠다. 행사가 아니라 그냥 책임으로서 권영세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안 한다고 효력이 없습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지금 지휘 확인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문만 나오면 그거 금방 나올 거거든요. 뭐 어렵습니까? 판사가 그냥 한 장짜리 결정문만 내주면 되는데 그거 가져가면 선관위는 형식적 심사만 하기 때문에 그냥 김문수 후보 2번 주는 거예요.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덕수 어떡합니까? 나가든지 아니 포기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윤상현 의원도 그럼 의원들 데리고 나가자라는 이제 다른 대안들이 나오는 건데 네. 그게 맞죠. 아니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을 했고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가 원하면 하는 거고 안 원하면 안 하는 거고 뭐 거짓말했다는데 그런 논리라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짓말 더 많이 했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은 이미 김문수 후보가 이긴 거고 이긴 이미 게임이다. 법적으로도 보장된 지위이기 때문에 이거 흔들 수가 없다. 근데 흔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범죄가 쌓이기 때문에 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그 윤상현 의원 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김문수가 고집 부리면 방법이 없으니까 추가 단일화 논의를 양당이 당대 당으로 당대 당으로 계속 하자. 이어가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14일날 단일화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하자는 건데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은 윤상현은 김문수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어. 아 원래 거기가 의원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진짜 김문수 간신만 지지하지 왔던 않아 거. 보니까. 간신만 왔던 네. 거.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도 이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좌파식 조직 탈취 그러니까요. 방법이다. 김미애 의원은 단식하고. 근데 어제 네. 의원총회 하는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만나가지고 박수영 의원 치면서 야 이거 다 너 때문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또 그 의원총회 시작하기 전에 약간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개판이 개판 지금 이게 뭐가 뭔지도 알 수가 없고 야, 그러니까 진짜, 예. 자당 후보를 이제 색깔론을 하는 것도 내가 처음 봤고 강제 단일화라는 말이 나온 것도 내가 처음 봤고 이게 정치가 맞나요? 누가 이게? 그러더라고. 강제 단일화를 줄이면 강단이거든요. 김문수 보고 강단 있게 하라고. 강단 있게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강단 있게 정리하는 거죠. 아 근데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메시지가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경한 게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길래 많은 사람들이 약간 조정적인 작업을 하나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180도 깨고 저는 어떤 불의해도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 지도부의 모든 지시는 풀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야.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김문수 후보를 임시 지지를 하겠습니까? 네. 임시로 딱 임시로 한 열흘만 지지를 하는 건데 아니 이거는 불의 정도가 아니라 당내에서 일어나는 하극상 쿠데타라니까요. 당권 쿠데타. 근데 당권 쿠데타도 뭐 은밀하게 준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쿠데타의 성격인데 이건 뭐 대놓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네. 바로 진압될 게 뻔한데. 그래서 저는 정말 김문수 후보가 이번만큼은 버텨야 네. 되고 이분이 장점이라면 장점인 게 운동권 출신이고 많이 싸워봤어요. 그렇죠. 싸움도 싸워본 싸움을 사람이 잘해. 하는 거지. 네. 권성동 같은 사람 100명 덤벼도 김문수 한 명한테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싸움의 기술도 알고 또 권성동, 권영세 이런 분들의 오랜 정치를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교활한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자기를 아니까 100점100승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어차피 그때 그 국회에서도 다 일어나라 그럴 때 혼자만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맞아. 물론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만 거기서 김문수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우리가 빌리자면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거 후보지 지키겠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도 한덕수, 김문수 두 분 만난다고 하는데 그냥 의미 없다. 그냥 김문수가 후보 2번 확정이다. 저는 아니, 그리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는 분이라는 것은 과거에 도지사를 할 때 나 도지사인데 발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런 김문수를 향해서 권성동이 굉장히 이렇게 야지를 놓는데 오늘도 뭐라고 얘기했냐? 알량한 후보는 둘째치고 심해.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지사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게 지금 다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뭐 권영세도 열받았겠지. 허수아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거에 앞단에 가보면은 이제 후보 뭐 여러 번 나왔겠지만 후보 되자마자 3시간 만에 7일까지 3일날 해서 3시간 만에 네. 7일까지 단일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보물을 안 찍어주겠다라는 거잖아. 아니, 후보인데 그러니까. 안 찍어주겠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 찍는데 같은 데서 한덕수랑 어렌지에 나와서 가지고 이거는 그 공보물에 사진갈이 하겠다. 다
다 똑같이 해놓고 그러니까. 같은 기획사가 뭐 어.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화제가 되는 게 권성동에 야 여기 앉아. 맞아. 여기 앉아.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니 영상을. 나이도 어린데 자기가 한참 어린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나이가 비슷하더라도 참 심지어 어리더라도 대선 후보면은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나이도 젊어요. 그러니까 젊다는 말 좀 웃기긴 하지만은 권성동은 60년생. 김문수는 51년생이에요. 51년생. 그러니까 올해 반차명이네. 진짜. 올해 피도 안 마는데 지금. 74이에요. 74. 그러니까. 근데 여기 앉아. 야 뒤로 뭐 이렇게 빡 그러니까 김문수 그 표정이 순간 빡 도는 게 눈빛이 딱 보여. 열받지. 그게 바로 열받는 열받지. 게. 나라도 열받지. 그거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개무시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까지 겹치면요 이거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얼마나 지금 이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없냐면은 고작 한다는 게 권성동이 단식을 한다는데 단식을 이럴 때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뭐 살 장난하는 빼려고 하나 것도 보죠. 아니고. 네, 살 빼려고 지금 굶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이 당이라는 게 뭐 지금 무너진 건 아니죠. 지금 이 김문수 후보 끌어내리려는 이 장면은 너무 익숙해요. 그 전에도 뭐 이준석 당대표 축출 때도 뭐 지지업을 떠나서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때 소송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당대표 뽑을 때도 김기현 옹립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그 후보들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다 인신 모멸주고 당 룰 바꾸고 해서 다 주저앉힌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을 사유화했던 윤석열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그대로 계승했다. 내란의 DNA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이 당은 더 이상 존립이 안 돼요. 아니 당에서 경선 왜 합니까? 해도 그냥 또 힘센 사람이 부전승으로 또 내려보내는데 무슨 그런 당에서 경선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당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정당에 대한 해산적 목소리를 내겠지만은 당원들이 부끄러움을 알면은 이 당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공중 폭파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당 안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당 유지됩니까? 아니,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이거는 전 세계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역사는 전 없을 것 같아요. 당이라는 데가 이런 당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저는 이게 멋있었어요. 그 오늘 오전에 김문수의 기자회견에서 네.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발언을 좀 따라와서 나왔어. 예. 반당내 세력으로 인한 당내 비상사태로 인해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그거 비상계엄을 바꾸면 딱 그 말이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워딩 따왔네. 근데 이거는 상황이 그래도 이해가 되죠. 이해될 뿐만 아니라 저때 이제 윤석열 이준석 갈등 때 그때 이제 당무 우선권을 또 윤석열이 갖고 있고 윤석열의 당무 우선권을 박수 쳤던 사람들이 또 권영세 권성동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생각해보니까.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야, 이게 너무 웃기다, 이거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본인들이 했던 얘기 그때 인터뷰 때 했던 거 다 따오면 지금 김문수 후보는 메시지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권성동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4년 전에 권성동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그때도 뭐 내란죄 우리 뺀다 헌재 가서도 어떤다 할 때 그랬지. 헌재에서도 예. 뭐 이런 걸 뺄 수 있습니까? 무효입니다 할 때 그때 그랬잖아요. 아 자기가 손석희 했어, 막 앵커랑 그랬더니. 예. 권성동 전화 연결한 거 있다. 화상 연결한 거 너무 설명을 완벽하게 잘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권성동 같은 정치인은 정말 퇴출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말 바꾸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자당에서도 당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정말 해롭죠. 압도적인 해로움입니다. 이게 정말 해로워요. 이게 뿌리가 이제 골 때리는 게 이 당무선권이란 거를 홍준표 대표가 만든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2017년에 그 전에까지는 이 보수 정당의 당무선권이라는 게 없었지. 없었는데 근데 이게 그 개인한테 들어간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한테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대위. 예, 선대위 개인한테 후보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원래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그렇겠네. 근데 왜 여기에는 후보한테 줬느냐? 김문수래 그때 홍준표가 했는데 근데 홍준표도 독고다이였잖아. 말을 안 듣는 거야. 선대위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이제 당을 장악한 다음에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후보 개인한테 들어간 게 민주당하고 다르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선대위인데 여기는 근데 이게 계속 부메랑으로 오는 거야. 이거 지금 재밌다. 윤석열한테도 가고 지금 이게 김문수한테도 가고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의자니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네. 마지막 종결자 터미네이터는 김문수다. 이 무질서와 혼돈을 끝내버릴 사람 네. 강단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이제 김문수 와. 후보가 요거 정리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게 여기서 작은 웃음거리는 뭐냐면은 권성동이 좋아 단식해. 근데 그 옆에 누가 단식을 하나 봤더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왜 단식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살이 많이 쪘나 요즘 갑자기? 보니까 고문 중에서 제일 젊으셔서 막내라. 다른 분들은 쓰러지셔. 큰일 나. 근데 이게 곡기까지 끊을 일인가요? 저는 당내 후보를 사실 이거 해당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의 당협위원장이 가서 대변인하는 거나 아니면은 당내에 있더라도 한덕수를 좀 우회 지원하고 있는 건 다 해당행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당행위를 하는 것도 웃긴데 지금 뭐 김무성 같은 그런 고문들은 자기 당 후보로 단일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 당 후보 내려오라고 지금 단식을 하니까 야 이런 단식 그 과거에 박수영원도 단식 한번 했죠? 법을 지키지 말아달라고 단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대행 맞아. 예. 그러니까 이 당과 이 구성원들은 정말 세계 이상한 타이밍이 합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돼야 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상해. 그래 양보를 좀 해서 한덕수가 단일화해서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랑 진짜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대선판이면 이해를 하겠어. 그래. 근데 본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김문수가 되든 한덕수가 되든 의미가 없다는 거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알 것 근데 같은데. 수산 씨도 다 알잖아요. 그거는 외피적인 거고 다 당권이잖아. 근데 당권 하나로 누가 이렇게까지 해먹느냐니까. 막무가내로 할 수가 있나? 아니, 아니 그래서 이권이 달려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의원총회가 계속 매일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의원들 기류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문수를 이렇게 축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기저에는 야 누가 한덕수 한다고 이기냐? 김문수를 이렇게 당후의 후보를 바꿀 수 있어?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김문수를 마냥 옹호할 수만은 없는 게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밝힌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에는 제도권 정당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을 좀 보태자면 저 김문수 후보 임시 지지고요. 제한적 지지입니다. 네. 다 그의 말을 지지하지 않고 역시 그 정광훈 목사하고의 그 과거에 함께했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김문수란 정치인 사실은 이미 진작에 좀 은퇴했던 정치인이죠. 근데 그럼요, 네. 사실은 정광훈을 통해서 자유통일당을 통해 가지고 광장으로 소환이 돼서 뭐 그렇죠. 광장이란 말도 쓰기가 좀 그래요. 그냥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쪽에서 사실은 하나의 좀 아바타로 썼던 정치인이고 그러다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경산호 위원장으로 발탁이 되니까 그거부터 잘못된 건데 여기까지 흘러온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어찌 됐든 김문수 후보가 정당 민주주의 수호하는 것만 전 임시로 지지를 하겠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일단은 왜냐면은 김문수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뒷배라는 거는 차명진, 김재원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누군가가 물량 공세를 해줄 사람,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 했더니 정광훈과 자유통일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박수영 의원이 뭐 본인의 보좌관이 이제 주장한 거라고 하지만은 좌파식 조직 탈취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이건 구구식 조직 탈취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광훈이 지금 당 국민을 먹겠다는 접수했어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통일당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홍준표 저거 비판도 많이 하지만 홍준표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당을 30년 동안 지키면 뭐해?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새로 용병 영입하거나 이게 딴 데 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다 우대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도 온건한 세력인 적이 없어요. 극좌 아니면 극우야. 극과 극으로 갔던 사람은 원래 극과 극은 통해요. 원래 사상 전향한 사람들이 극우가 극좌로 가고 극좌가 극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일맥상통한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 관행들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비슷하게 뭐 강철 서신 썼던 뭐 김용환도 그랬고 네. 다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힘이 더 나라 이게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얘기했지만은 김문수를 이제 지지하고 사람들도 야 잘한다 하도 쌍관이나 친윤들이 싫으니까 하지만은 김문수가 당을 장악해서 그럼 대선 뭐 질 테지만은 그 이후에 당을 장악한다. 황교안 시즌 2 되는 거야 그러면은. 황교안 때 미래통합당 때 역대 최저 의석 103석 받았거든요 그때. 지금보다도 덜 받았어요. 맞아요. 108석이잖아요 지금은. 103석 때 180 그때 나왔던 거죠. 그게 황교안 시즌 2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없어. 뭐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김문수는 한덕수랑 단일화하고 싶은 게 아니고
황교안하고 단일화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뭐 곧 그렇게 있다가? 갈 수도 있죠. 네. 본인이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단일화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참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좀 웃긴 상황이잖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당은 지금 저도 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망할 때 제대로 망하고 질 때 잘 져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어떤 내부 자정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장 상황 지금 제가 보면서 좀 전달해드리자면 잘 좀 전달해 주시죠. 아 이거 한덕수 좀 또 큰일 났는데요. 왜? 김문수가 먼저 도착해 버렸어요. 또 서운하겠는데 김문수. 기다리고 있어요. 김문수가 먼저 도착했고 한덕수가 이제 왔고 그 네. 와중에 권성동은 국힘의원들한테 이 회동 장소로 집합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여기로 뭐 무력 시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한테는 안 통할 것 같은데. 누나랑 깜짝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그 진짜- 이름이 뭐야 이러면서.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진짜 웃긴 게 이제 그 저 같은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김문수가 고분고분하게 이거 자리 그러니까, 내놓겠냐. 네. 그러니까 좀 국힘에서도 들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김문수가 고문도 버텼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방송에서. 알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캠프에서 직접 해. 김문수 본인도 얘기해. 맞아. 나 고문도 못했던 사람이야. 오늘 김행 맞아, 김행 나왔어. 천하간의 대변인 TVS에 나와가지고 나왔어, 그분이 고문도 못했던 분이에요. 심상정 이름도 안 물었던 그러니까. 분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또 망가진 걸 제가 어떻게 또 우회적으로 느끼냐면, 저는 사실 김재원이라는 정치인을 진짜 그분의 정치 행로에 저는 다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교과서, 반대 맞아, 교과서인데 예. 그분이 지금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에요. 그분이 어제 백브리핑을 하는데 맞아. 제가 받아 적었잖아. 주옥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아요. 근데 김재원 비서실장은 원래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장 안 맞는 말, 가장 혼나는 말만 했던 분인데 지금은 이분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미 이 국민의힘은 생명을 다했다. 김재원 비서실장이 맞는 말 할 정도면은요. 네. 뭐 권성동, 권영세 죄송하지만은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면 이런 끝났어요. 상황에서 한덕수는 왜 이렇게 주말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버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선거라는 게 쩐의 전쟁 아닙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일단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생돈 3억 원을 기탁금으로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이미 3억 냈지만 정당이라는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본선에 가게 되면 공당의 지원을 받지만 무소속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여러 비판 지점이 있는데 한덕수 이제 전 총리 한덕수는 진짜 비겁하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선한 사람들은 다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이유가 경선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한테 야, 우리 무슨 의미야? 예. 홍준표는 도움이야. 심지어 야 나 돈 반납해줘. 이게 한덕수 뽑을 거면.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라도 쓰고 김문수는 전 재산 7억 원인데 절반을 썼어요 지금 이번에. 그 정도로 뭔가 자기 거를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네. 최선을 다하잖아. 그러니까 김문수가 뭐라고 했냐면 선거 한번 안 뛰어본 사람이 무슨 이거를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맞아요. 홍보를 하겠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맞는 얘기거든요. 진짜 의지가 있으려면은 후보 등록은 해야지 일단은. 그렇지. 그러니까 후보 등록은 중간에 하고 뭐 어떻게 되더라도 돈 10원도 지돈 안 쓰겠다라는 그 거야. 얘기야. 꽃가마 태워줘서 니들이 돈 다 써주고 니들이 선거운동 다 네. 해주고 니들이 내 일정 어렌지 다 하고 니들이 나 알아서 다 띄워주고 보수 언론 니들이 나 꽃가마 태워주고 이거를 니들이 다 해. 나는 그냥 얼굴마다만 할게. 거저 먹으려고 그걸 그래.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냥.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왕자병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협찬 뭐 스타병이에요? 뭐 다 깔아줘야 돼? 자기 스타예요? 한 스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희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글쎄요. 저 한덕수 후보가 저는 이제 저의 예상은 지금 등록 안 할 거라는 의견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무죄합니다. 안 쓰고 좀 네. 짠돌이고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상황이 이래 돼 버리니까 오늘 지금 MBS 조사를 보니까 그래도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 10% 높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조사를 저는 했었네.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뭐 돈 안 쓰는 성격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후보 등록까지 좀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은 좀 해봅니다. 아니 그 얼마나 돈이 드는가 지난 대선 때를 봤더니 민주당이 쓴 돈 지난 대선입니다. 487억을 썼고 국민의힘은 424억을 썼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 그보다 작은 정당은 얼마나 썼는지 봤더니 국민의당이 70억,
안철수 중간에 드롭했죠. 그래서 70억 쓴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32억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완주를 하게 되려면 최소 비용이 30에서 70억 원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빌어 쓰지 않으면은 자기 돈으로 충족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후원회를 열 수는 있으니까. 후원회를 열 수 후원금으로 있으니까. 쓰니까 네. 자기 돈을 자기 돈을 29억까지 되는 거죠. 한도 내에서 네. 잘 알뜰하게 쓰면 되죠. 그렇게 돈 아유 그거 아까운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해요 진짜. 아니 토익 시험 보는데 토익 응시로도 내 돈으로 안 내. 남이 내줘야 돼 그것도. 그 점수도 990점 만들어줘야 돼. 아니 자기가 풀지도 않아. 답안지 쓰지도 않고. 네. 아이고 진짜 날로 먹는 것도 적당히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뭐 연세도 많으시고 뭐 한 80억 정도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하고 맞아요, 한덕수가 네. 80억 있던데 뭐 다 언제 쓰고 갑니까? 3억 정도는 배팅을 해야지 최소한. 등록금은 내고 하자 우리. 등록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저쪽으로 3억은 냈으니까 그렇잖아. 똑같이 하고 해야지. 너무한 거 아니야? 출발선이 같아야지. 홍준표 생각하세요. 홍준표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당에다 낸 사람들도 되게 돈을 안 씁니까 짠돌이처럼. 네. 아니 그런 거고 저는 또 한덕수가 오늘같이 단일화 협상을 두 번째 해야 되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안에 자기의 운명이 정해지는데 똑똑한 참모들이면 아침에 어디 갈지도 잘 정해야 되는데 오늘 어디 갔나 봤더니 경북 구미시에 박정희 생가를 갑니다. 그 맥락이 뭐예요 도대체 간 게? 근데 이거는 저는 뭐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그래요? 봐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김문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는 맞지만은 만에 하나 이게 이제 그 단일화 지금 뭐 어쨌든 조사 돌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호남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의심을 할 수도 있으니 나는 확실히 박정희 때부터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박정희 대통령 나 존경해요. 그래서 그 TK 정서에 호소를 하려는 거니까 이거 자체는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니다. 전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뭐 되겠어? 지금 그 아니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도 이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지금 이 배신자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배신자론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갈짓자 행보가 싫은 거예요. 갈짓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에 가서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소리통하고. 본인이 굳이 그걸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걸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유권자들은 뭐야 호남 사람이라면 이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기가 좀 어렵겠네? 그러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구미를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앞부분이 없었다. 그럼 오늘 행보는 저는 뭐 잘했다고 오케이인데, 봐요. 근데 이게 이제 갈짓자 행보를 하는 거는 차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우리 또 한동훈이야 뭐야 막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게 좀 통할 수는 없는 전략인데 문제는 통해도 의미가 없다. 어차피 후보는 김문수다. 제가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오락고락하고 권력의지도 없어 보이는 분을 도대체 누가 호출해서 등 떠밀어서 나온 겁니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덕수를 누가 등민 거야? 동작대교 어슬렁거리는 분 있잖아요. 산책하시는 분. 뭐 본인은 아니라 얘기하고 뭐 그 얘기 약간 뭐 김종인이 그 얘기 들었다고 한 장성철 소장 고발하겠다고 하고 맞아요. 뭐 네. 자기는 윤석열하고 통화 한 번 안 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리고 그냥 그 저기 누구야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는 순간 바로 알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진짜 생각이 있었으면은 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최소한 네. 지금 안 그래도 이 윤석열 정권의 3년 총리라서 이게 오버랩이 되고 이거에 대한 공과 과를 뭐 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 안고 가야 되는 처지인데 네. 거기에 이제 내란 수계랑 이렇게 내통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니까 이 뭐 실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결국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론조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시너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우리 네.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곽수란 통신원 네. 우리 지금 단일화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이어서 한덕수가 네. 하루 이틀도 기다릴 수 없다. 당장 오늘 내일 중에 결판 내자. 제발 일주일 뒤 그런 말 말고 당장 하자. 그러자 김문수가 너 출마를 결심했다고 치면은 왜 입당 안 하고 너 밖에 있는 거야? 한덕수가 단일화 잘 되면 그때 입당하겠다. 단일화 잘 되고 이거 입당은 사소한 문제다. 말 잘못했네. 시간이 없다. 당장 오늘 내일 중에 빨리 결정하자고 또 압박합니다. 그랬더니 김문수가 당 경선 과정 너 알고 있잖아. 그랬더니 한덕수가
나 경선 과정 모른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가 돈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나 경선 과정 거치고 기타금까지 내고 선출됐다. 너는 한 푼 안 쓰지 않았냐? 이런 뉘앙스인 것 매우 같아요. 설득적이다. 야, 돈 얘기했구나 드디어. 예. 그러면서 김문수가 좀 세게 발언을 합니다. 어디서 와서 빨리 단일화 하자고 하냐? 아니 이분들 국무회의 때 같이 했던 분들 아니에요? 무섭다. 아니 총리랑 노동부장랑 무서워. 같이 했던 분들인데 야 날 많이 서 있네. 경선은 왜 안 들어왔냐? 갑자기 청구서 내미는 거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지금 김문수가 몰아붙이고 아니 근데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나 저는 그렇습니다. 한덕수 특히 이제 그 머리가 그 참모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 들려주면은 본인들한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아니 모양이죠 지금 득표에는 이게. 도움 안 되지만 네. 우리 재미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송은 좋죠 지금 하기에는.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네. 판을 지금 김문수가 만든 게 이 어제 6시 회동도 오늘 지금 4시 회동도 이거 다 김문수가 지금 하자고 맞아요, 한 거고 네. 한덕수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 끌려가는 거잖아요. 이거 김문수 똑똑한 거 그러니까 같아. 김문수가 똑똑하고 그 참모들이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쪽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멘탈 붕괴인 게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단일화를 하면은 보통 양쪽 진영에서 뭐 후보들끼리 단판을 짓던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한 명 뭐 3명 이렇게 나와서 만들잖아. 지금 이 단일화는 이쪽에 김문수 쪽에서는 뭐 김재원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는데 이쪽에는 유상범 단장이 있어. 국민의힘이요. 한덕수 쪽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다, 진짜 골 때리는 진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지금 탈당을 해가지고 누가 지금 캠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이렇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당도 다 바보 멍충이들만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멘탈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단일화가 아니고 이건 강제 단일화기 때문에 강제 단일화. 이런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군이 저기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강제 단일화라는 건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재미는 있네. 제가 진짜. 봤을 때 이건 김문수 쪽에서 머리 잘 쓴 게 머리를 잘 쓴 거. 김문수가 잘 쓴 대놓고 거야. 이걸 예. 선거운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발언까지 나왔냐면 한덕수한테 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에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 너 당원도 아닌데 선출된 후보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 아 김문수 선거운동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 워딩 누가 짜준 겁니까? 어저께 진짜 골 때렸던 게 난 제일 어제 그 회동에서 인상 먹었던 게 뭐냐면은 당의 단일화 실무는 당의 이름을 했다 이렇게 한덕수가 맞아, 얘기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곧 당이다. 당 무조건은 내가 나한테 있다. 내가 곧 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 이거는 내가 곧 당이란 약간 공산권 느낌이야. 아니 근데 뭐 내가 곧 당이다도 공산권이지만 이미 뽑아놓은 후보를 바깥에서 들어와서 진압해서 끌어내리는 것도 이거 더 공산당다운 거예요. 이것도. 김문수 빠꼼이네 빠꼼이야. 오늘 이거. 보니까 어떻게 결말이 날지가 뻔히 보이는 게 한덕수의 또 거의 2차전도 완패다. 거의 네. 그 제가 볼 때는 오은영 선생님과 네. 그 어린아이들 와서 이렇게 선생님이 대결하잖아요. 너나 못 이긴다. 선생님이 항상 그러시거든요. 김문수 후보 못 이길 것 같아. 안 돼. 너 안 된다. 안 돼. 너 선생님 못 이긴다. 오은영 선생님 전략이네 지금 거의. 덕수 못 이긴다 이러면서 지금. 아 이거 재밌네요. 결국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고 뒤집힌 마우스님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결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오늘 두 분의 단일화 생방송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근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네. 코미디 프로 제작하시는 분들은 우실 것 같아. 왜냐면 아무리 모방해도 안 돼, 안 돼. 진본을 못 이기거든. 못 이기지 못 이기지.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왜냐면 지금? 이 장면을 개그 프로에서 먼저 짜서 했다면은 비현실적인 거를 개그로 짜니까 재미도 지금- 없네 할 텐데 비현실적인 게 현실에서 일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막장이냐면 지금 그 제가 시사 유튜브들나 이제 맞아요. 방송도 예.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거의 탄핵 때만큼 많이 보고 있어 사람들이. 농담이야 진짜로 거의 동접자가 두 배씩 늘어나, 두 배씩. 탄핵 때처럼 네. 보고 있어 지금. 오늘 저희도 지금 10,000명 넘게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평론가, 신인규 대표, 목요일을 잡고 곽수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국영희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대표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 그게 네. 아니라 뭐 자꾸 네. 돈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 선거법 때문에 그건 안 되겠지만 한덕수 후보가 한 20억을 찔러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선거법엔 안 되지만 네. 심리적 손해배상까지 다 배상해줘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꽃가마 안 보내줄 안 것 보내줘요. 같아.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200억 줘도 안 팔 것 같아. 이미 현장에 자유통일당 지원군들이 왔다는 그러니까. 것은 이 게임은 쉽게 안 끝난다. 아니 그래서 전 아까 어? 수산 예. 우리 곽수산 통신은 얘기했던 것 중에 네. 하나 귀에 들어왔던 게 한덕수 후보의 말 중에
제발이라는 제발 두 번 이미 썼어요. 끝난 거거든. 제발. 아니 협상하고 계약서 써야 되는데 제발요. 이거 안 팔죠. 제발 일주일 뒤 그런 말 말고 당장 해달라. 당장도 들어갔어. 당장도 들어갔어요. 이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승 끝났어요.